이번 시간에 우리 핑 오브 데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핑 오브 데스라는 거요. 얘는 이제 뭘 얘기하는지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있을 때 송신 측에서 이제 수신 측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하나 보내줄 거예요. 만약에 그 데이터 크기가 만약에 이만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정도의 이제 크기의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이 데이터를 한 방에 이제 묶어서 한 방에 상대방한테 이제 던져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이제 큰 메시지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상대방한테 전송을 할 때는 이거를 작은 단위로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잘라요. 잘라서 요 단위 하나씩 상대방한테 전부 다 이제 던져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잘라놓은 일정 크기의 이 단위를 보고 우리는 이제 패킷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요런 거 이제 한 개가 전부 다 이제 패킷이고 상대방과 이제 내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는 이렇게 이제 패킷 단위로 상대방과 내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 큰 메시지를 하나를 전부 다 이제 작은 단위, 요런 이제 패킷이라는 단위로 싹 다 이제 잘라서 내가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 상대방 인사는 이 패킷이라는 단위로 상대방이 이제 수신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수신의 이런 패킷들을 원래 데이터로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원래 데이터로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재조립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요런 이제 패킷 하나가 전부 다 이제 수신이 될 때마다 수인 측에서는 송신 측한테 나 다 잘 받았어. 나 잘 받았어.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답을 해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송신 측과 수인 측이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핑 오브 데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핑이라는 그 명령을 전송을 할 때 그때 이제 패킷의 크기를 인터넷 프로토콜의 이제 허용 범위 65,536바이트 그 이상으로 이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전송을 해서 공격 대상 수신 측의 그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그런 서비스 거부 공격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핑 오브 데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공격을 할 때 공격에 이제 사용되는 그 큰 패킷은 수백 개의 이제 패킷으로 전부 다 이제 분할이 돼서 싹 다 이제 전송이 되는데 그때 공격 대상은 분할된 그런 대량의 패킷을 수신을 해요. 그때 이제 공격 대상 우리 수신 측에서는 그렇게 이제 분할된 그런 대량의 패킷을 싹 다 이제 수신을 하겠죠. 수신을 하자마자 이제 뭘 해야 돼요? 분할돼서 전송된 그런 패킷을 뭘 해야 되더라? 원래 데이터로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더라. 근데 대량의 이제 패킷이 막 들어오다 보면 그때 이제 재조립할 때 엄청나게 많은 이제 부담이 이제 생긴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각각 전송된 그런 각각의 이제 패킷들에 대해서 ICMP 핑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응답 처리를 또 해줘야 된다고요. 해서 나 패킷 잘 받았다 그런 식으로 패킷 하나마다 전부 다 이제 송신 측한테 전부 다 이제 응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재조립할 그 양도 엄청나게 많고 이렇게 이제 응답 처리해야 되는 그런 양도 이제 많다 보니까 우리 수신 측의 이제 시스템이 이제 다운되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특정 이제 공격 대상의 네트워크를 이제 마비시키는 그런 서비스 거부 공격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핑 오브 데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ICMP 핑 메시지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이제 뭔지 잠깐 좀 살펴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ICMP라는 말이 나와요. 이 ICMP라는 거는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을 보고 얘기합니다. 얘는 이제 인터넷을 할 때, 통신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제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을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이제 통신 중에 이제 발생하는 그런 오류가 됐든 아니면 전송 경로 변경이 됐든 아니면 에코 요청이 됐든 에코 응답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이제 취급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우리가 이제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를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하게 되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갈 때 내가 이제 목적지를 이제 내비게이션에 찍겠죠. 찍고 나서 이제 안내 시작을 눌러요. 안내 시작을 누르면 그 내비게이션이 이제 정해진 그 경로를 전부 다 이제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근데 운전자가 이제 그 경로대로 안내해 주는 대로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가다가 뭐 우회전 해라 그랬는데 직진해 버렸어요. 잘못해서. 그러면 경로를 이탈했다. 경로를 이제 재탐색하겠다. 그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죠. 그리고 앞에 이제 직진하고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앞에 이제 과속 카메라가 나왔어요. 그러면 몇 미터 전방에 이제 과속 카메라가 있다. 몇 킬로 이제 이하로 이제 운전해라. 그렇게 이제 메시지가 뜨죠. 근데 그걸 이제 거부하고 계속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고속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효과음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통신 중에 발생하는 이제 오류 처리가 됐든 아니면 전송 경로 변경이 됐든 에코 요청이 됐든 에코 응답이 됐든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취급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우리 ICMP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ICMP 핑 메시지 하고 나는데 ICMP 핑 메시지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특정 IP로 이제 패킷을 이제 전송을 할 때 해당 IP의 노드가 현재 운영 중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확인을 이제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고 우리가 이제 ICMP 핑 메시지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밥 먹으러 이제 식당에 갈 거예요. 식당에 가더라도 우리가 이제 뭘 확인해야 돼요? 그 식당이 오늘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그런 것도 이제 확인 전화 한번 해봐야죠.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괜히 이제 어중간한 시간에 가게 되면 브레이크 타임이 걸려서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론가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자 했을 때 그때 이제 수신 측의 그 네트워크가 그 컴퓨터가 현재 이제 운영 중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확인할 때 보내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 ICMP 핑 메시지라는 겁니다. 해서 수신한 그 노드가 만약에 운영 중이다. 그럴 때는 에코 응답 메시지를 전송을 이제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과 내가 이제 패킷 단위로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는데 그렇게 이제 각각의 전송된 그런 각각의 이제 패킷들마다 전부 다 이제 ICMP 핑 메시지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응답 처리를 다 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수신 측에서는 대량의 이제 패킷을 전부 다 이제 수신했을 때 그때 분할돼서 전송된 그런 패킷을 뭘 해야 되더라? 재조립을 해야 되더라. 해서 수신 측에서 할 게 되게 많죠. 해서 엄청나게 큰 크기의 그런 패킷이 전부 다 이제 수백 개가 전부 다 이제 전송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것 때문에 시스템이 이제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핑 오브 데스라는 거는 핑이라는 명령을 이제 전송할 때 패킷의 크기를 어떻게 하더라? 인터넷 프로토콜 허용 범위 그 이상으로 전부 다 이제 전송을 해서 공격 대상의 그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그런 서비스 거부 공격 방법이 우리 핑 오브 데스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졸트다, 에스핑이다, ICMP 버그다, 그 다음에 아이스 뉴크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변종 공격에 대비해서 우리 ICMP 핑 메시지가 전송이 되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방화벽에서 차단하는 그런 기술도 이제 개발이 됐어요. 요런 게 우리 핑 오브 데스요. 그 다음에 이제 스머핑이라는 게 나왔어요. 스머핑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IP가 됐든 ICMP 이런 것들의 특성, 그 특성을 이제 악용을 해요. 악용을 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 이제 집중적으로 막 보내요. 보내서 이제 네트워크를 불능 상태로 그렇게 이제 만드는 공격 방법을 보고 우리가 스머핑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가 있고 이렇게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이제 패킷을 전송을 해주잖아요. 전송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해당 패킷을 이제 받겠죠. 받으면 이 상대방이 나한테 다시 응답을 해줘요. 네가 보내준 거 잘 받았어. 그리고 이제 응답을 해줘요.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패킷을 이제 주고받고 해요. 해서 내가 패킷을 보내면 상대방은 뭘 한다? 응답을 하더라. 응답. 네가 보내준 거 잘 받았어. 그렇게 이제 응답을 해줘요. 내가 패킷을 전송했을 때 그렇게 이제 응답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개똥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똥이라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 개똥이 얘를 이제 공격을 할 거예요. 나는 이제 공격자. 내가 이제 공격자가 돼서 이 개똥이 컴퓨터를 만약에 공격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마치 개똥이인 것처럼 IP 주소를 속이는 거예요. IP 주소를 속여요. 속여서 개똥이 IP인 것처럼 해서 내가 브로드캐스트 이 주소로 내가 메시지를 뿅 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 브로드캐스트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학교로 따지면 학교에 이제 교내 방송하죠. 그 교내 방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교내 방송은 그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겠죠. 아니면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에서도 단지 내에서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런 주소를 보고 우리가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해요. 그럼 내가 마치 개똥이인 것처럼 개똥이 주소를 가지고 IP 주소를 속여서 이제 브로드캐스트로 이제 패킷을 하나 보내요. 패킷을 보내게 되면 이 브로드캐스트가 자기 영역, 자기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모든 PC들,
만약에 이곳에 PC가 만약에 100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100대 PC들한테 이 패킷을 전부 다 전송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패킷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응답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100대 PC가 개똥이가 나한테 패킷을 보냈네. 그리고 개똥이한테 전부 다 이제 그 응답을 다 해줄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게 100대가 아니라 1000대, 10,000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개똥이는 그 응답을 1000번, 10,000번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똥이 컴퓨터를 공격하는 거. 그게 이제 스머핑이요. 그래서 공격자는 송신 주소를 공격 대상지의 IP 주소로 위장을 해요. 내가 마치 개똥이 컴퓨터인 것처럼 IP 주소를 속여서 해당 네트워크의 라우터의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수신지로 그렇게 해서 패킷을 이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자가 IP 주소를 속여서 누구한테 이제 패킷을 전송한다. 브로드캐스트. 이 주소를 이제 수신지로 해서 패킷을 전송하더라. 그러면 이 브로드캐스트는 뭘 얘기한다? 전체 방송, 교내 방송 그런 걸 보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브로드캐스트가 패킷을 받아서 이곳에 이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모든 PC들한테 개똥이가 전송한 그 패킷을 다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수신된 그 패킷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패킷을 해당 네트워크 내에 들어있는 모든 컴퓨터한테 그 해당 패킷을 다 전송한다고요. 그러면 그 해당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모든 컴퓨터는 수신된 그 패킷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해줘야죠. 그 응답 메시지를 누구한테 한다? 이 패킷은 개똥이가 보냈으니까 개똥이한테 그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전송을 하더라. 응답 메시지를 개똥이한테 전부 다 이제 나 잘 받았어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응답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개똥이 네트워크, 개똥이 컴퓨터는 어떻게 된다? 네트워크 가부화로 인해서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더라. 그게 이제 스머핑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이 스머핑이라는 게 아예 안 되게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 네트워크에서 라우터에서 이제 브로드캐스트 주소 있죠. 이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아예 사용을 못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미리미리 설정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스머핑 공격을 당하지 않겠죠. 이런 게 이제 스머핑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머핑은 뭐다? 그래서 IP나 ICMP의 특성을 악용을 한다. 악용을 해서 엄청난 양의 그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보내서 네트워크 불능 상태로 그렇게 만드는 공격 방법이 우리 스머핑이다. 그렇게 이제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SYN 플러딩이요. SYN 플러딩이라는 건 뭘 얘기냐면은 우리 이제 TCP라는 거는 우리 신뢰성 있는 그런 전송을 위해서 3웨이 핸드쉐이크라는 거를 거친 후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3웨이 핸드쉐이크하고 나오죠. 이 3웨이 핸드쉐이크라는 건 뭔지 그거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 3웨이 핸드쉐이크라는 거는 신뢰성 있는 그런 연결을 위해서 송신지와 수신지 간에 우리 이제 통신하기 전에 통신에 이제 앞서서 3단계에 이제 걸친 그런 이제 확인 작업을 먼저 수행을 합니다. 수행하고 나서 이 3단계를 전부 다 이제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송신지와 수신지 간에 서로 이제 통신을 이제 수행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3웨이 핸드쉐이크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자세히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해서 이쪽은 이제 클라이언트고 이쪽은 이제 서버예요. 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이 서버랑 이제 통신할 거예요. 통신하기 전에 맨 처음에 이제 이 클라이언트에서 야, 너 서버랑 이제 나랑 이제 통신하고 싶어. 승인해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SYN이라는 이 신호를 이제 보냅니다. 보내게 되면 이제 서버 측에서 이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그 메모리랑 이 클라이언트랑 서로 이제 통신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할 포트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고 나서 서버 측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로 우리의 SYN 그 신호랑 우리의 에크 신호를 이제 같이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 측으로부터 이제 승인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송신 측에서 우리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측으로 이 포트로 이제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그 포트로 들어갈게 라고 해서 다시 또 ACK, 에크라는 그 신호를 다시 보내줘요. 이렇게 이제 3단계를 전부 다 이제 거쳐서 확인 작업이 전부 다 이제 끝나고 나야 이제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서로 이제 통신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이제 신뢰성 있는 그런 연결을 위해서 송신지와 수신지 간의 통신에 이제 앞서서 3단계를 걸쳐서 확인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3웨이 핸드쉐이크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공격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격자가 어떤 특정 이제 서버를 이제 공격하는데 그때 이제 알 수 없는 그 IP 주소를 가지고 이제 서버를 이제 공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격자가 가상의 이제 IP 주소, 알 수 없는 그런 IP 주소를 이용해서 이제 서버를 이제 공격할 겁니다. 그때 이 공격자가 이 서버를 이용할 것처럼 서버한테 이제 SYN 신호 그걸 이제 보내요. 야, 나 서버랑 너랑 이제 통신할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 SYN 신호를 따잔 하고 이제 보내요. 그러면 이 서버, 이 수신 측에서 이제 뭐래요? 이 클라이언트가 이제 사용할 그런 이제 메모리 공간이 됐든 아니면 이 클라이언트랑 통신할 그런 이제 포트를 이제 준비를 하겠죠. 준비를 하고 나서 야, 준비 다 됐으니까 어떤 포트로 이제 들어와서 나랑 이제 통신하자. 그렇게 이제 신호를 다시 이제 보내겠죠. 근데 그때 이 공격자가 알 수 없는 그런 IP 주소를 이제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이 서버 측에서 보낸 그 신호는 어디론가 이제 전송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죠. 왜? 알 수 없는 IP로 이제 전송을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대답이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공격자가 또다시 SYN 신호를 또 보내요. 또 보내게 되면 이 서버 측에서는 또 메모리랑 이 포트를 이제 할당을 또 하겠죠. 그리고 이 메모리랑 이제 포트가 이제 준비됐으니까 알았어, 너 나랑 통신할 거야. 알았어, 내가 메모리 공간하고 이제 포트를 이제 확보를 했으니까 이 포트를 이용해서 나랑 이제 통신하자. 그렇게 해서 또 SYN 그 신호랑 HK 그 신호를 또다시 이제 보내줄 거라고요. 근데 이런 신호를 이제 보냈을 때 HK 대답이 와야 이제 서버랑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랑 서로 이제 통신할 거 아니에요. 근데 HK 그런 대답이 온다 안 온다? 안 오더라. 그러면 이 서버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각각 이제 메모리하고 포트 이런 것들을 준비한 그 상태에서 HK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린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 서버가 동시에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그 사용자가 만약에 1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공격자가 SYN 신호를 막 100번을 보냈어요. 100번을 보내게 되면 그 100명이 사용할 그 메모리랑 포트가 전부 다 이제 대기 상태로 이제 빠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정말로 이 서버를 사용할 그 사용자가 진짜 이제 사용자가 짜잔하고 들어와요. 들어와도 이 서버랑 이제 통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신뢰성 있는 연결을 위해서 송신지, 수신지 간에 통신하기 전에 이런 3웨이 핸드쉐이크라는 거를 이제 거쳐요. 확인 작업을 먼저 거친 다음에 이제 통신을 수행하는데 이런 이제 3웨이 핸드쉐이크 이런 거를 이제 악용해서 서버가 이제 정상적인 그런 이제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공격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SYN 플러딩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TCP는 신뢰성 있는 그런 전송을 위해서 3웨이 핸드쉐이크 요걸 이제 거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데 요 SYN 플러딩이라는 거는 공격자가 가상의 이제 클라이언트로 이제 위장을 해서 이 3웨이 핸드쉐이크 이 과정을 의도적으로 이제 중단을 시켜서 서버가 이제 대기 상태로 그렇게 이제 놓여서 정상적인 그런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공격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SYN 플러딩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공격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IP 주소를 이용해서 가상의 클라이언트로 이제 위장을 해서 공격 대상지인 그런 서버로 SYN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보내서 3웨이 핸드쉐이크의 첫 번째 과정을 이제 수행을 해요. 수행하게 되면 그 서버는 SYN 그 신호를 이제 받았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응답으로 SYN HK 이 신호를 가상의 이제 클라이언트로 보내겠죠. 그렇게 이제 신호를 보내면서 이 해당 이제 클라이언트를 이제 접속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포트가 됐든 메모리 공간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일정 공간 이제 확보를 한다고요. 근데 이 가상의 클라이언트는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IP 주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IP 주소로 이제 접속을 해서 SYN 그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서버가 보낸 그런 응답이 전송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리고 가상의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3웨이 핸드쉐이크의 마지막 과정인 ACK 그 신호도 전송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서버는 뭘 해야 돼요? SYN ACK 이 신호를 보냈으니까 우리 3웨이 핸드쉐이크 그 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 ACK 그 신호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린다고요. 그때 그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그런 메모리 공간도 이제 확보가 된 상태고 포트도 이제 확보가 된 그 상태라고요. 그 상태에서 ACK 이 신호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대기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공격자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IP 주소를 또 이용해서 공격 대상지인 그 서버로 반복적으로 이제 3웨이 핸드쉐이크 이 과정을 계속해서 요청을 해요. SYN 신호를 계속해서 이제 서버로 보내게 되면 그때 이제 그 서버는 메모리 공간이 됐든 포트가 됐든 그런 것들을 점점 많이 이제 확보하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많이 확보한 그 상태에서 3웨이 핸드쉐이크의 마지막 단계인 ACK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대기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서버에 이제 설정되어 있는 동시 사용자 수가 모두 다 이제 대기 상태로 채워지게 되죠. 그러면 그 서버는 더 이상 이제 정상적인 그런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없다 해서 우리가 이제 신뢰성 있는 그런 연결을 위해서 3웨이 핸드쉐이크 이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의도적으로 이제 중단을 시켜서 서버가 이제 정상적인 그런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공격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이제 SYN 플러딩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런 SYN 플러딩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수신지에 이제 SYN 그 수신 대기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침입 탐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게 되면 이런 이제 공격 방법을 우리가 이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YN 플러딩이라는 거는 우리의 신뢰성 있는 그런 전송을 위해서 3웨이 핸드쉐이크 이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의도적으로 이제 중단을 시켜서 서버가 대기 상태로 그렇게 놓여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제 못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SYN 플러딩이라고 한다. 요거 이제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랜드 어택이요. 랜드 어택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자, 패킷을 전송을 할 때 우리 송신 측 IP수가 있고 수신 측 IP수가 있겠죠. 이 두 개의 주소를 모두 다 공격 대상의 IP수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서 패킷을 이제 전송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개똥이를 만약에 공격을 하고 싶어요. 자, 개똥이 컴퓨터에 IP수가 있겠죠. 자, 패킷을 이제 하나 보냈는데 송신 IP는 이제 개똥인의 IP. 그 다음에 수신 IP도 개똥인의 IP. 그렇게 해서 이제 IP수를 그렇게 속여서 만약에 전송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이제 패킷을 보내는 거죠. 패킷이라는 거를 이제 개똥이가 개똥이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이 개똥이 패킷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응답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제 패킷을 계속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개똥이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계속해서 응답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이제 공격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가 랜드 어택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패킷을 공격받은 그 공격 대상은 송신 IP수가 자신이잖아요.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응답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패킷 전송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무한히 그렇게 응답하게 하는 그런 공격 방법을 보고 우리가 랜드 어택이라고 하더라. 이 랜드 어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송신 측 IP수랑 수신 측 IP수 그 적절성을 서로 이제 검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랜드 어택이라는 건 뭐라는 거다? 패킷을 전송할 때 송신 측 IP수, 수신 측 IP수를 모두 공격 대상의 IP수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무한히 응답하게 하는 그런 공격 기법을 보고 우리는 랜드 어택이라고 한다.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네트워크 침해 공격 관련 용어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각각의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스미싱이요. 스미싱이라는 거는 우리 문자 메시지 있죠? 그걸 이제 이용해서 사용자의 이제 개인 신용 정보를 빼내가는 그런 이제 수법을 보고 우리가 스미싱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스미싱이라는 게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개인 비밀 정보가 됐든 소액 결제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현재 이제 각종 행사 안내가 됐든 아니면 경품 안내가 됐든 이런 이제 문자 메시지에다가 이제 링크를 걸어요. 링크를 걸어서 안드로이드 웹 설치 파일인 우리 APK 이런 파일을 설치하게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해서 사용자 정보를 이제 빼 나가는 그런 이제 수법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우리 스미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미싱이라는 거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개인 비밀 정보가 됐든 아니면 소액 결제 그런 것들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이제 정보를 빼 나가는 그런 이제 수법, 그런 게 이제 우리 스미싱이요. 그 다음에 우리 피싱이라는 거요. 얘는 이제 개인정보, 우리 프라이빗 데이터, 그거랑 우리 낚시, 낙타, 그런 피싱, 이 두 가지 이제 합성어를 보고 우리가 이제 피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얘는 이제 이메일이 됐든 메신저가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공기관이나 우리 금융기관 그런 것들을 이제 사칭을 해서 개인정보를 이제 빼내가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피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핑플러드요. 핑플러드라는 거는 특정 사이트를 이제 딱 정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우리 ICMP 메시지를 이제 보냅니다. 보내게 되면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그 사이트가 이제 응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제 ICMP 그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응답할 때 이제 시스템의 자원을 모두 다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은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렇게 이제 공격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핑플러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블 트윈 어택이요. 이블 트윈 어택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를 이제 사용하려면 내 주변에 이제 무선 공유기가 있어야 되고 그 무선 공유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 이제 접속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무선 공유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액세스 포인트,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걸 이제 가짜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동일한 이름의 무선 와이파이 신호를 이제 송출을 해요. 가짜로 이제 만들어서 무선 와이파이 신호를 전부 다 이제 송출해서 거기에 이제 로그인한 그런 사람들의 계정 정보가 됐든 신용 정보가 됐든 그런 것들을 빼내가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이블 트윈 어택,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위치 제밍이요. 스위치 제밍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스위치라는 그 장비가 있죠. 그 장비를 이제 공격하는 걸 보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스위치라는 그런 장비들은 각각 이제 PC들, 스위치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각각의 PC들을 전부 다 이제 구분할 때 각각 PC의 이제 IP 주소를 이용해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MAC 주소, 우리 맥 어드레스라는 걸 이용해서 싹 다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런 이제 스위치라는 그 장비에 보게 되면 각 PC의 이제 MAC 주소를 싹 다 이제 저장하는 곳이 있는데 그 저장하는 공간을 우리가 이제 MAC 주소 테이블,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근데 이 스위치라는 이 장비는 MAC 그 주소 테이블이 만약에 꽉 차요. 꽉 차게 되면 그때 이제 스위치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네트워크 세그먼트 같은 것들을 싹 다 전부 다 브로드캐스트하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특성을 이제 악용하는 그런 공격 기법을 우리가 이제 스위치 제밍,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공격자는 이제 위조된 그런 MAC 주소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네트워크로 흘려보내요. 흘려보내게 되면 그러면 스위치에서 이제 MAC 그 주소 테이블에다가 그런 이제 MAC 주소를 계속해서 저장을 하겠죠. 그렇게 저장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MAC 주소 테이블이 꽉 찬다고요. 꽉 차서 이제 오버플로우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때 네트워크의 그 세그먼트들이 전부 다 이제 브로드캐스트 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스위치는 원래 이제 그 스위치의 이제 역할을 못하고 더미 허브처럼 그렇게 이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스위치 제밍,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위조된 그런 MAC 주소를 지속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로 흘려보내서 스위치의 이제 MAC 주소 테이블을 이제 꽉 차게 오버플로우가 이제 발생하게 그렇게 이제 저장 기능을 혼란을 시켜서 더비 허브처럼 그렇게 이제 동작하게 하는 그런 공격 기법을 우리가 이제 스위치 제밍,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얘를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MAC 플러딩,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침해 공격 관련 용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이 내용들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